미국 국민, 한국 국민, 그리고 이제 각 나라의 국민들의 안전, 복지를 위협하는 게 무엇인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게 자꾸 이제 엉뚱하게도 무기를 사들이고, 그죠? 네. 예, 군대를 늘리고, 전쟁 준비하는데 이런 어떤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네. 생각이 좀 들지 않을 수 없네요. 자, 이런 와중에 어제부터 3월 1일부터 한미 군사훈련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이 뉴스도 좀 전해주시죠. 네네. 한미양국은 지난 1일 연례 야외 실기동 훈련인 독수리 연습을 실시하면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응징 의지를 과시했습니다. 한미 양국 간의 독수리 연습은 4월 말까지 진행되고 오는 13일부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키 리졸브 훈련은 2주 동안 실시될 예정입니다. 합참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수준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평양을 방어하는 제966대 연합부대 지휘부를 찾아 전투 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싸움 준비와 전투력 강화를 지시했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우리의 문전 앞에서 전쟁 연습 소동을 벌리며 침략 야망을 버리지 않는 한 침략 야망을 버리지 않는 한 핵무력과 선제 공격 능력 강화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고 말하는 등 한미 군사 연합 훈련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긴장 조성 그 언행들이 양측에서 많이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군사훈련이 네. 급기야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몇 가지 좀 주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습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네. 네. 그 전에는 뭐 한 적어도 보름 전에 네. 미리 이제 언론에 알리고 네. 또 북한에도 통보하고 네. 이런 어떤 방식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날 오후가 돼서야 언론에 보도가 네. 될 정도로 굉장히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이제 좀 주목을 끄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규모가 역대급이다 이런 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칼 빈슨 그 미국의 핵항모함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번에 또 주목을 끄는 게 뉴스를 보니까 미 해병대 F-35B 네. 네. 이제 뭐 한국도 F-35를 구매하기로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만 이 스텔스 전투기 편대를 처음으로 한국에 전개될 예정이다 이런 어떤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예전에 이제 이게 로켓 마틴에서 이걸 광고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게 더 무섭습니다. 뭐 이러면서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떤 이제 유사시 북한에 몰래 들어가서 북한 지도부를 혹은 이제 핵무기 시설을 제거하는 이런 네. 어떤 전력으로 언급이 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반도에 전개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주목을 끄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군사훈련 이 문제에 관련해서 또 이제 북한이 또 어제 또 뭐 총 참모부를 통해서 네. 강력한 대응을 또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매년 군사훈련이 이루어질 때마다 네. 이런 어떤 홍역을 치러왔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좀 주목을 끄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전반적인 어떤 그 트럼프 행정부의 분위기가 대북 강경 기조로 좀 바뀌면서 그죠? 강경 기조로 바뀌면서 강력한 이제 대북 무력 시위를 전개하고 네. 있다라는 부분이 좀 주목을 끄는 것 같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긴장 조성 행위를 좀 중단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오히려 또 판을 키우고 있고 네. 이 판이 지금 이제 박근혜 탄핵과 조기 대선 네네. 이 부분하고 또 이제 맞물려 있는 이런 그러니까 부분인 것 이게 같아요. 3월 1일 날 이렇게 기습적으로 네. 이거를 시작을 한 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네. 여기 이제 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네. 3월 1일에 이제 전화 통화를 갖고 네. 또 이제 최근 북한의 군사 동향과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네. 나오고 있는데 그 미국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를 하려고 이거를 일찍 한 건지 좀 이게 참 이게 탄핵 인용을 앞두고 인용을 예상하고 있는데 네. 이제 좀 이렇게 좀 미쳐가는 거 아닌가 조금 네. 어떻게든 이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조금 어떻게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그런 네. 모습이 네. 연상된달까요? 그러니까 뭐 사드를 막가파식으로 좀 밀어붙이고 군사훈련도 네. 판을 크게 벌리고 또 보니까 4월 말까지라고 예정되어 있어요. 2달 동안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 네. 기간으로 상정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2달 동안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4월 말까지면
이게 뭐 조기 대선과 딱 맞아떨어지는 이런 어떤 시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냄새가 지금 풀풀 풍기고 있습니다. 좀 이런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종합을 해보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거는 매년 뭐 역대급 군사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왜 대한민국의 안보는 갈수록 불안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무력시를 통해서 그러면 뭐 북한한테 화끈한 무력시를 하면 북한이 좀 잠잠해지거나 좀 온순해지거나 뭐 이래야 될 텐데 오히려 북한도 더 뭐 날뛰는 거고 이러면서 이제 상호 간의 긴장이 고정되는 이런 어떤 양태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요. 돌이켜 보면은 한미 군사훈련을 안 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1992년도에 조지 H.W. 부시,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죠. 아버지 부시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노태우 대통령, 군사정권 연장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이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이었던 팀스피트 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1992년 1월 달에. 그러자 이제 북한도 바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조치협정을 서명을 하면서 이제 IAEA의 사찰을 받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미리 북한에 통보가 되면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 이런 부분들이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훈련이 실시되지 않으면서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절호의 어떤 이제 기회가 만들어졌는데 92년 10월 달에 느닷없이 딕 체니 당시 아버지 부시 때는 국방장관, 아들 부시 때는 부통령이었던 딕 체니가 갑자기 이제 이 한미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렸죠. 그래서 당시 주한미국 대사가 도널드 그레그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70년대 그 CIA 한국 지부장도 지냈고 90년대 초까지 그 주한미국 대사로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죠. 내가 대사로 있으면서 가장 보람된 일은 한미 양국 정부의 입장을 조율해서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하게 한 것이었고 대사를 쓰면서 가장 실망스러운 일은 딕 체니의 농간을 막지 못한 거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었죠.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그 북핵 문제에 관련해서 어떤 전환적인 그 국면도 좀 만들고, 그죠? 북한으로 하여금 당신들을 적대할 의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군사훈련을 좀 안 하거나 하더라도 좀 규모를 대폭적으로 좀 축소를 해서 어떤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데 오히려 좀 판을 키우고 있어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4월 30일까지 이제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당장은 독수리 훈련, 그러니까 야외 기동 훈련인 독수리 훈련이 시작됐고 이제 3월 13일부터는 일종의 지휘소 훈련, CPX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키리졸브 훈련이 또 시작을 하게 돼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맞물리게 되면 또 3월 13일이 지금 그 일종의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그 마지노선이지 않습니까? 이 날짜가 이상하게 자꾸 정치적인 냄새가 그러니까 좀 지금 많이 이게 풍기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정말로 강하게 반응을 한다. 뭐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반응은 있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이런 한미 군사 연합 훈련에 대한 개념도 모호하고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그런 한미 군사 연합 훈련 시작이라는 헤드라인을 봐도 그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거든요. 그게 뭘 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는 북한을 침략할 생각이 없는데 북한에서 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실현될 가능성도 크지 않은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미국이 연쇄적으로 뭐 더 거기에 대해서 막 더 이제 뭐 이거를 긴장을 더 고조시키면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는데 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뭐 크게 실현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뭐 환경 원활 대응 체제나 지금 뭐
뭐 여당이라고 하기도 뭐한 그 자유한국당인가요? 뭐 이런 데에서는 최대한 좀 판을 키워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런 북풍이 전혀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예. 보더라도 거의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제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네. 이제 믿을 건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이상한 어떤 그 악습, 예, 이런 적폐. 15%한테는 먹히겠죠. 나머지한테 예, 뭐 그분들이야 뭐 먹히고. 어떤 선택을 해도 예. 뭐 그렇게 이제 가는 분들이긴 하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좀 이제 이 사드 배치도 좀 밀어붙이고 있고 네. 그죠? 미국의 대북 정책도 좀 강경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네. 북한도 뭐 김정남 그 피살 사건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언행들이 좀 자꾸 나오고 있고 네. 북중 관계도 새로운 조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고 그죠?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계속 맞물리면서 안 그래도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는 한반도의 앞날이 좀 더욱더 좀 불안해지고 네. 이 좀 짙은 안개 속을 걸어가는 듯한 이런 어떤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뭐 이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뭐 한두 번이 아니었고, 우리가 뭐 이제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긴장의 네. 끈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이런 그 급격하게 긴장이 고조될 거다라고 우리가 미리 예단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적인 입속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집단들의 셈법도 잘 먹혀 들어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네. 부분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환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아울러서 좀 듭니다. 그러니까 천상 어쩔 수 없네요. 예. 3월, 4월까지는 예, 대선이 이제 실시되기 전까지 네. 정권이 바뀔 때까지는 일단 뭐 이런 어떤 국면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네. 잘 준비해서 정권 바뀐 이후에 정말 진짜 안보를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좀 우리가 좀 강구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 오늘 5가지 뉴스를 짚어봤습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있어요. 또 뭐 개인적으로 주목을 했던 거는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에도 소개했습니다만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연내까지 이제 전면 중단 방침을 발표를 했는데 네. 27일 날은 또 북한 그 외무성 부상인 외무성 부상을 갖다 또 베이징에 초청을 해서 네. 고위급 회담을 재개한 상황이에요. 네. 네. 공교롭게도 이것이 이제 롯데에서 사드 배치 발표한 다음 날 네. 예, 이런 어떤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러니까 뭐 이제 중국에서 뭔가 북한을 강하게 한번 압박을 가하면 중국의 대북 정책이 바뀌고 있다. 네.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언론 보도들이나 정부에서 그런 해석들을 내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네. 마치 이제 기다렸던 듯이 또 중국이 네. 북중 간의 고위급 회담을 재개하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한반도 정세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주목을 네. 해야 될. 박근혜 탄핵과 조기 대선, 네네. 예, 이 부분하고 또 이제 맞물려 있는 이런 그러니까 부분인 것 이게 같아요. 3월 1일 날 이렇게 기습적으로 네. 이거를 시작을 한 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네, 여기 이제 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네, 3월 1일에 이제 전화 통화를 갖고 네, 또 이제 최근 북한의 군사 동향과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네. 나오고 있는데 그 미국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를 하려고 이거를 일찍 한 건지 좀 이게 참 이게 탄핵 인용을 앞두고 인용을 예상하고 있는데 네, 이제 좀 이렇게 좀 미쳐가는 거 아닌가 조금 네. 어떻게든 이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조금 어떻게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그런 네, 모습이 네. 연상된달까요? 그러니까 뭐 사드를 막가파식으로 좀 밀어붙이고 군사훈련도 네. 판을 크게 벌리고 또 보니까 4월 말까지라고 예정되어 있어요. 2달 동안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 네. 기간으로 상정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2달 동안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4월 말까지면 이게 뭐 조기 대선과 딱 맞아떨어지는 이런 어떤 네. 시점이에요. 예.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냄새가 지금 풀풀 네, 풍기고 또한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우리의 문전 앞에서 전쟁 연습 소동을 벌리며 침략 야망을 버리지 않는 침략 야망을 버리지 않는 한 핵무력과 선제 공격 능력 강화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고 말하는 등 한미 군사 연합 훈련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긴장 조성 그 언행들이 양측에서 많이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군사 훈련이 네. 급기야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몇 가지 좀 주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습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네. 네. 그 전에는 뭐 한 적어도
보름 전에 네. 미리 이제 언론에 알리고 또 네. 북한에도 통보하고 네. 이런 어떤 방식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날 오후가 돼서야 언론에 보도가 네. 될 정도로 굉장히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이제 좀 주목을 끄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규모가 역대급이다 이런 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칼 빈슨 그 미국의 핵항모함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번에 또 주목을 끄는 게 뉴스를 보니까 미 해병대 F-35B 네. 네. 이제 뭐 한국도 F-35로 미국 국민, 한국 국민 그리고 이제 각 나라의 국민들의 안전, 복지를 위협하는 게 무엇인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게 자꾸 이제 엉뚱하게도 무기를 사들이고 그죠? 네. 예, 군대를 늘리고 전쟁 준비하는데 이런 어떤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네. 생각이 좀 들지 않을 수 없네요. 자, 이런 와중에 어제부터 3월 1일부터 한미 군사훈련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이 뉴스도 좀 전해주시죠. 네네. 한미양국은 지난 1일 연례 야외 실기동 훈련인 독수리 연습을 실시하면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응징 의지를 과시했습니다. 한미 양국 간의 독수리 연습은 4월 말까지 진행되고 오는 13일부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키 리졸브 훈련은 2주 동안 실시될 예정입니다. 합참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수준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평양을 방어하는 제966대 연합부대 지휘부를 찾아 전투 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싸움 준비와 전투력 강화를 지시했다는 소식입니다. 구매하기로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만 이 스텔스 전투기 편대를 처음으로 한국에 전개될 예정이다. 이런 어떤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예전에 이제 이게 로키드 마틴에서 이걸 광고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게 더 무섭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떤 이제 유사시 북한에 몰래 들어가서 북한 지도부를 혹은 이제 핵무기 시설을 제거하는 이런 어떤 전력으로 언급이 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반도에 전개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주목을 끄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군사훈련 이 문제에 관련해서 또 문제 북한이 또 어제죠. 어제 또 뭐 총 참모부를 통해서 강력한 대응을 또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매년 군사훈련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런 어떤 홍역을 치러왔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좀 주목을 끄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전반적인 어떤 그 트럼프 행정부의 분위기가 대북 강경 기조로 좀 바뀌면서 그죠? 강경 기조로 바뀌면서 강력한 이제 대북 무력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주목을 끄는 것 같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긴장 조성 행위를 좀 중단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오히려 또 판을 키우고 있고 그래서 이 판이 지금 이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종합을 해보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거는 매년 뭐 역대급 군사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왜 대한민국의 안보는 갈수록 불안해지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무력 시위를 통해서 그러면 뭐 북한한테 화끈한 무력 시위를 하면 북한이 좀 잠잠해지거나 좀 온순해지거나 뭐 이래야 될 텐데 오히려 북한도 더 뭐 날뛰는 거고 이러면서 이제 상호 간의 긴장이 고정되는 이런 어떤 양태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요. 돌이켜 보면은 한미 군사훈련을 안 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예. 1992년도에 조지 H.W. 부시,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죠. 아버지 부시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노태우 대통령, 군사정권 연장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이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이었던 팀스피트 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1992년 1월 달에. 그러자 이제 북한도 바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조치협정을 서명을 하면서 이제 IAEA의 사찰을 받겠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미리 북한에 통보가 되면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또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 이런 부분들이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